타이어가 진흙 구덩이를 헤집는 소리가 묵묵한 공기를 갈랐다. 강원도 산간 오지.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말 소교리로 들어가는 길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어둡고 습했다. 한지원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작동시켰다. 쏟아지는 폭우 사이로 낡은 이정표 하나가 기괴하게 꺾인 채 서 있었다. 지원의 조수석에는 실종된 여동생 지민의 낡은 캠코더가 놓여 있었다. 한 달 전 민속학을 전공하던 지민은 뒤처진 장례 풍습을 조사하겠다며 이곳으로 떠난 뒤 증발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치부했지만 지원은 지민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잊을 수 없었다. 오빠, 여기 사람들은 죽은 자를 땅에 묻지 않아 하늘에 말려 그들이 다시 채워질 수 있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단순한 걸음 냄새나 시골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백질이 부패하며 뿜어내는 비릿하고도 달큰한 생명의 종말이 농축된 악취였다. 마을 광장 중앙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나무 지지대가 세워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빨래 건조대처럼 생긴 그 구조물들 위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들이 줄지어 널려 있었다. 세상 일. 지원은 차에서 내려 입을 틀어 막았다. 그것들은 인형이 아니었다.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 배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래를 지나다니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낮은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이방인이 왔구먼. 마침 좋은 시간에. 지원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삼배옷을 입은 노인이 낯을 든 채 서 있었다. 노인의 눈은 백내장이 낀 듯 부연 흰색이었지만 분명히 지원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제 동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지민이라고 한 달 전에 여기 왔을 텐데요. 노인은 대답 대신 낄낄거리며 웃었다. 누런 치아 사이로 검은 침이 흘러나왔다. 지민이,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한 그릇이었지. 지금은 저기 위에서 잘 마르고 있다네.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고 있지. 지원의 눈동자가 경련하며 광장의 나무 지지대를 훑었다. 설마 저 시신들 중에 지민이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을 밀치고 광장으로 뛰어들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매끄러웠고 시신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모를 검은 액체가 신발 바닥을 적셨다. 지민아, 한지민. 그는 미친 듯이 시신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죽만 남은 얼굴, 눈알이 파먹힌 얼굴, 입을 기괴하게 벌린 채 굳어버린 얼굴들. 그때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지지대 위에 익숙한 팔찌가 보였다. 지원이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팔찌였다. 아냐, 이건 아냐. 지지대 위에 묶인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목에 걸린 팔찌만은 비를 맞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원이 우월하며 지지대를 붙잡는 순간 마을 곳곳에서 횃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데도 횃불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푸른 빛을 내며 타올랐다. 자, 시간이 되었다. 노을은 지고 밤에 태양이 뜰 시간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탄 듯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주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기괴했다. 관절이 제멋대로 꺾인 채 흐느적거리며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날카, 꽃이, 으며 공기가 진동했다. 대기가 팽창하며 고막을 찢을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다. 지원은 지민의 시신이 묶인 나무 기둥을 기어 올라갔다. 어떻게든 동생을 내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하지만 기둥에 손을 대는 순간
시신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지민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마리의 벌레가 한꺼번에 날갯짓을 하는 듯한 불쾌한 공명음이었다. 오빠, 나를 봐. 나를 채워줘.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지민의 시신뿐만이 아니었다. 광장에 널려있던 수십 구의 시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비에 있는 안구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와 하늘로 치솟았다. 하늘을 가득 채운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더니 그 중심부에서 거대한 구멍이 열렸다. 그것은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의 심연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자신들의 손목을 긋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피가 광장의 배수로를 타고 중앙으로 모여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지원은 도망치려 했지만 주민들이 이미 그의 사지를 붙잡았다. 그들의 손등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비늘이 돋아나 있었고 힘은 상상 초월이었다. 노인이 다가와 지원의 가슴 위 차가운 낱날을 가져다 댔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비워내는 과정이지. 속을 깨끗이 비워내고 바짝 말려만 저 위대한 어둠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다. 내 동생은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내 차례다. 노인이 낫을 휘두르려는 찰나 지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머리로 노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퍽 소리와 함께 노인의 코뼈가 주저앉았고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지원은 근처에 떨어진 지민의 캠코더를 집어들고 마을 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뒤에서 짐승 같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주민들이 발로 기어서 지원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진흙탕은 발목을 잡아당겼다. 지원은 필사적으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다. 차창 밖으로 주민들의 기괴한 얼굴들이 달라붙었다. 그들은 손톱으로 유리를 긁어대며 소리쳤다. 비와라, 채워지리라, 비와라. 지원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가 주민들을 치고 나가며 마을 입구에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산길을 내려가는 내내 백미러는 푸른 불꽃을 예뿜는 소거리의 풍경이 비쳤다. 그리고 하늘에 뚫린 그 거대한 구멍 속에서 거대한 촉수 같은 무언가가 내려와 지민의 시신을 낚아채는 것을 보았다. 한참을 달려 고속도로 톨게이트 불빛이 보일 때쯤에야 지원은 차를 멈췄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에 둔 캠코더를 떨리는 손으로 켰다. 지민이 남긴 마지막 영상을 확인해야 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 지민의 겁에 질린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오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절대로 나를 찾으러 오지 마. 여기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죽은 게 아냐. 살아있는 채로 속을 파내고 있어. 그리고 지민의 목소리가 끊기고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했다. 잠시 후 지민의 뒤로 어두운 형체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카메라를 응시하는 지민의 눈동자가 이상했다. 검은 눈동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까 하늘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오빠, 사실은 다 비워져서 이제 오빠만 있으면 돼. 영상의 지민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차 뒷좌석에서 눅눅한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겨왔다. 지원은 얼어붙은 채 백미러를 보았다. 뒷좌석에는 비에 젖은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앉아 있었다. 때만 남은 앙상한 손이 지원의 어깨를 천천히 감싸 쥐었다. 차창 밖은 분명 밝은 고속도로였지만 차 안의 공기는 소결이 그 지독한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다. 오빠, 이제 말려줄게. 지원의 비명이 고속도로의 소매에 묻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된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운전석 시트 위에 바짝 마른 지푸라기 몇 가닥과 속이 완전히 텅 비어 가죽만
남은 이름 모를 남자. 옷가지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겠지만 소거리로 향하는 길목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광장의 나무 지지대 위에는 어제보다 하나 더 늘어난 새로운 그릇이 뜨거운 햇볕 아래 조용히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광장에 모여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입가에는 기괴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곧 밤이 오면 저 빈 그릇 속으로 위대한 어둠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었다. 소결이의 진정한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옷가지는 기괴할 정도로 정갈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시트 위에 펼쳐놓은 듯 소매는 양옆으로 뻗어 있었고 바지는 주름 하나 없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다. 형사 박진철은 장갑을 낀 손으로 운전석의 서측잇을 살짝 들추었다. 그 안에는 살점도 뼈고 심지어 핏자국조차 없었다. 오직 공허만이 그 자리를 치우고 있었다. 사라진 게 아니야. 이건 증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쪽만 도려내진 것 같군. 진철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침을 뱉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갓길 버려진 차 안에서 발견된 것은 실종된 한지원의 흔적뿐이었다. 지원의 여동생 지민이 사라진 지 한 달. 그리고 그 뒤를 쫓던 지원마저 이 말도 안 되는 허물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진철은 차조수석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캠코더를 집어 들었다. 액정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렌즈 안쪽에는 아직도 소결이의 그 지독한 안개가 서려 있는 듯 했다. 소결이수.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그 말은 인근 주민들 자리에서 껴말리는 말이라 불렸다. 진철은 무전기를 껐다. 본청의 지원을 기다리기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이 너무도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낡은 제스위비를 몰아 다시 그 금기된 땅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소결이 공기는 점액질처럼 끈적거렸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압도적인 침묵이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오직 수십 대의 나무 지지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복들을 사락사락 하는 마찰음만이 고막을 긁어댔다. 진철은 차에서 내려 권총을 고쳐 쥐었다. 광장 중앙의 나무 지지대들은 어제보다 더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 위는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마을 사람들이 아니 마을 사람들이라 믿었던 그것들이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태양 아래에서 스스로를 말리고 있었다. 가죽이 투명해질 정도로 바짝 말라가는 그들의 복부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비쳤다. 이 미친 짓을 대체 누가? 비모에 채워지는 법이지. 형사 나리. 낮은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진철은 전광석화처럼 몸을 돌려 총구를 겨누었다. 어제 지원이 만났다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피부는 구운 도자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구멍 속에는 안구 대신 소용돌이 치는 검은 안개가 가득했다. 노인은 나태 신긴 대나무 장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 끝에는 갓 떼어낸 듯한 인간의 장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한지원과 한지민 어디 있어? 진철의 목고 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텅 빈 눈구멍으로 진철을 응시하며 낄낄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그 애들은 이미 훌륭한 외박이 됐지. 저기 보게나. 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노인이 장대로 가리킨 곳은 광장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거대한 제단이었다. 그곳에는 한지원의 것으로 보이는 가죽이 기발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었다. 가죽의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의 혈관들이 새로 돋아나 있었고 그 혈관들은 제단 아래의 거대한 구덩이에
연결되어 있었다. 구덩이 속에서는 검은 액체가 끓어오르며 박동하고 있었다. 저것이 그분 예태줄이라네. 저 줄을 타고 놈이 내려오면 비워진 껍데기들 속에 진정한 생명이 깃들게 되지. 자네도 곧 닳게 될 거야.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한 그릇이었는지. 그때였다. 광장에 널려 있던 수십 구의 껍데기들이 일제히 몸을 깃들기 시작했다. 뼈가 어긋나고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지지대에 묶여 있던 손들이 풀려나고 발들이 땅을 디뎠다. 그들은 인간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거미처럼 팔다리를 기괴하게 꺾으며 진철을 향해 포용망을 좁혀왔다. 진철은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 총성이 정적을 깼지만 총알은 껍데기들의 몸을 그대로 관통해 뒤편의 나무 기둥에 박힐 뿐이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구멍 뚫린 가죽 사이로 마른 지푸라기와 검은 연기만이 새어 나왔다. 안 돼, 오지 마. 진철은 필사적으로 마을 사무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말에서 유일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실내는 지독한 향 냄새와 부패한 고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면을 가득 채운 기록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소그리의 족보가 아니었다. 지난 수백 년간 이곳에서 비워진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가죽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적힌 기괴한 도해였다. 포석의 단계. 첫째, 붓기를 끊어 내장을 정화한다. 둘째, 피부를 절개하여 수분을 뺀다. 셋째, 밤의 태양 아래서 영혼을 휘발시킨다.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박진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들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그때 사무실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닥, 탁, 탁. 끈적이는 액체가 이리에 들러붙는 소리였다. 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에는 지민의 얼굴을 한 가죽이 달라붙어 있었다. 눈알은 없었지만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저씨, 나를 채워줘. 너무 비어 있어서. 지민의 가죽이 창문을 긁어대자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마을 전체가 진동했다. 하늘 위 구름 사이로 거대한 구멍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 구멍은 마치 거대한 식도의 북처럼 보였다. 그곳에서부터 투명하고 끈적이는 촉수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와 말의 껍데기들과 연결되었다. 진철은 사무실 구석에 놓인 휘발유 통을 발견했다. 그는 미친 듯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연쇄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바닥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직은 아니야. 내 안에 공포가 충분히 무르익어야 해. 공포야말로 어둠을 당기에 가장 좋은 촉매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언새 노인은 벽을 통과해 들어온 듯 진철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노인의 손가락이 진철의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감각이 마비되고 속이 텅 비어가는 듯한 환각이 밀려왔다. 진철은 이를 악물고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졌다.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황엄이 사무실을 집어삼키고 노인의 몸등 위로 옮겨 붙었지만 머니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웃고만 있었다. 불길 속에서 노인의 가죽이 타들어가며 그 안에 진실이 드러났다. 노인의 몸 안에는 수만 마리의 검은 지네들이 뭉쳐져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불은 우리를 더 빨리 말려줄 뿐이다. 진철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던졌다. 뜨거운 열기가 등 뒤를 덮쳤지만 밖은 더 차가운 지옥이었다. 수십 개의 껍데기들이 불타는 건물을 배경으로 서서
진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의 구멍에서는 이제 검은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마을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액체에 닿는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며 비워졌다. 진철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스 위로 향했다. 하지만 차는 이 거대한 촉수에 감겨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희망이 사라진 순간 진철의 눈에 지원의 캠코더가 보였다. 캠코더의 렌즈가 푸른 빛을 내며 하늘의 구멍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영상 속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역재생되듯 들려왔다. 거꾸로 모든 것을 거꾸로 채워진 것을 비우고 비워진 것을 다시. 진철은 캠코더를 옮겨쥐고 재단을 향해 달렸다. 껍데기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진철은 자신의 팔을 그 흐르는 피를 캠코더 렌즈에 뿌렸다. 생생한 생명의 비가 닿자 캠코더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하늘의 구멍을 향해 직진하는 거대한 송곳이 되었다. 하늘이 비명을 질렀다. 구멍이 뒤틀리면 쏟아져 내리던 검은 액체들이 다시 위로 빨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껍데기들도 바람에 날리는 종잇장처럼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안돼, 위대한 강림이. 논의 비명이 대기를 찢었다. 진철은 재단 끝을 붙잡고 버텼다. 모든 것이 소웅돌이 속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재단 아래 구덩이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손이 나타나 진철의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어둠 그 자체였고 결코 비워지지 않을 영원한 굶주림이었다. 진철은 캠코더를 그 손을 향해 내던졌다. 폭발적인 빛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철은 소굴이 꾸역폐허가 된 유정표 앞에 쓰러져 있었다.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니, 예초에 그곳에 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잡초만이 무성했다. 타버린 냄새도 부패한 악취도 나지 않았다. 진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햇빛에 비친 그의 손은 반투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폐부 안쪽에 뼈와 근육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더듬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서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비워진 것이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진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맑게 캔 하늘 위 태양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 검은 점 하나가 여전히 떠 있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소굴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음을. 그리고 조만간 자신의 텅 빈 내장을 채워줄 또 다른 이방인이 이곳을 찾아올 것임을.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어서와, 여기는 참 말리기 좋은 곳이야. 진철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며 소결이의 숲속에서 수천 개의 마른 껍데기들이 일제리 사락거리며 대답했다.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을 뿐이었다. 이 미친 짓을 대체 누가?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파르르 떨렸다. 허공에 매달린 가죽들이 바람도 불지 않는 밤공기 속에서 기괴하게 일렁였다. 척 말라가는 그들의 복부 안쪽에서 꿈틀거리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진철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비화에 채워지는 법이지. 형사 나리. 낮고 소름 끼치는 음성이 등 뒤에서 뱀처럼 기어왔다. 진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며 총구를 겨누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은 어제 지원이 만났다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어제 보았던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피부는 불에 구운 도자기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군데군데 균열이 난 틈새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안개가 새어 나왔다. 눈구멍 속에는
안구 대신 소용돌이치는 심연이 가득했다. 노인이 들고 있는 긴 대나무 장대 끝에는 갓 떼어낸 듯한 붉은 장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지원과 한지민, 어디 있선 당장 말해. 진철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경련했다. 노인은 텅 빈 눈구멍으로 진철을 꿰뚫어 보듯 잉시하며 낄낄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뼈들이 서로 마찰하며 부서지는 소리와 같았다. 그 애들은 이미 훌륭한 외벌이 됐지. 저기 보게나 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노인이 장대로 가리킨 곳은 광장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거대한 제단이었다. 그곳에는 한지원의 것으로 보이는 가죽이 비발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었다. 가죽의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의 혈관들이 새로 돋아나 맥동하고 있었고, 그 혈관들은 제단 아래의 거대한 구덩이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구덩이 속에서는 타르처럼 검은 액체가 끓어오르며 마을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박동 소리를 내뿜고 있었다. 저것이 그분 예태줄이라네. 저 줄을 타고 영원한 어둠이 내려오면 비워진 껍데기들 속에 진정한 생명이 깃들게 되지. 자네도 곧 닳게 될 거야.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한 그릇이었는지. 뼈를 발라내고 장기를 덜어내야만 비로소 순수한 존재가 될 수 있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광장에 널려 있던 수십 구의 껍데기들이 일제히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우득 우득 뼈가 어긋나고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지지대에 묶여있던 손들이 풀려나고 발들이 땅을 디뎠다. 그것은 인간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미처럼 팔다리를 기괴하게 꺾으며 진철을 향해 봉황을 좁혀왔다. 진철은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 정적을 가르는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총알은 껍데기들의 몸을 그대로 관통해 비편의 나무 기둥에 박힐 뿐이었다.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구멍 뚫린 가죽 사료 마른 지푸라기와 검은 연기만이 허무하게 새어 나왔다. 안돼 오지마 이 괴물 자식들아. 진철은 필사적으로 마을 사무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소교리에서 일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견고한 건물이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굵은 빗장을 걸어 잠갔다. 실내는 지독한 향냄새와 부패한 고기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면을 가득 채운 기록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말의 족보가 아니었다. 지난 수백 년간 이곳에서 비워진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가죽을 어떻게 방리하고 관리했는지 적힌 기괴한 도해였다.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일지에는 포석의 단계가 핏빛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첫째, 곡기를 끊어 내장을 정화한다. 둘째, 피부를 절개하여 수분을 뺀다. 셋째, 밤의 태양 아래서 영혼을 휘발시킨다. 마지막으로 비워진 자리와 어둠의 태주를 연결한다.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박진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얼음물처럼 흘러내렸다. 이들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공포로 절여진 신선한 가죽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 사무실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닥, 탁, 탁. 끈적이는 액체가 이리에 들러붙는 기분 나쁜 소리였다. 진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에는 지민의 얼굴을 한 가죽이 창문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눈알은 없었지만 텅 빈 눈구멍이 진철을 쫓고 있었고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저씨, 나를 채워줘. 너무 비어 있어서. 지민의 가죽이 손톱도 없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긁어대자 유리의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마을 전체가 진동했다. 하늘이
구름 사이로 거대한 구멍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 구멍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식도 입구처럼 보였다. 그곳에서부터 투명하고 끈적이는 촉수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와 마을 곳곳의 껍데기들과 연결되었다. 진철은 사무실 구석에 놓인 휘발유 통을 발견했다. 그는 미친 듯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연쇄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바닥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며 그의 손목을 뱀처럼 낚아챘다. 아직은 아니야. 내 안의 공포가 충분히 무르익어야 해. 공포야말로 눈물 담기에 가장 좋은 촉매니까. 그 맛있는 간정이 내 가죽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줄 게야. 노인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언새 노인은 벽을 통과해 들어온 듯 진철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노인의 차가운 손가락이 진철의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감각이 말이 되고 장기들이 녹아내려 속이 텅 비어가는 듯한 극심한 환각이 밀려왔다. 진철은 이를 악물고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졌다.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화범이 사무실을 집어삼키고 노인의 몸 위로 뭉겨붙었지만 노인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낄낄거리며 웃고만 있었다. 불길 속에서 노인의 가죽이 타들어가며 그 안에 진실이 드러났다. 노인의 몸 안에는 인간의 장기 대신 수만 마리의 검은 지네들이 서로 엉겹듯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불은 우리를 더 빨리 말려줄 뿐이다.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순수해질 것이다. 진철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던졌다. 뜨거운 열기가 등 뒤를 덮쳤지만 밖은 더 차가운 지옥이었다. 수십 개의 껍데기들이 불타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괴하게 서서 진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의 구멍에서는 이제 검은 액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마을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액체에 닿는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며 비워졌다. 진철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스 위로 향했다. 하지만 차는 이미 거대한 촉수에 감겨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진철의 눈에 지원의 캠코더가 보였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캠코더의 렌즈가 푸른 빛을 내며 하늘의 구멍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 장치가 아니었다. 지원과 지민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남긴 이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캠코더의 액정 너머로 지원의 마지막 목소리가 역재생되듯 기괴한 주파수를 타고 들려왔다. 거꾸로 모든 것을 거꾸로 채워진 것을 비우고 비워진 것을 다시 피로 채워야 해. 진철은 캠코더를 옮겨지고 재단을 향해 달렸다. 껍데기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진철은 자신의 팔을 대검으로 그 흐르는 피를 캠코더 렌즈에 뿌렸다. 생생한 생명의 비가 닿자 캠코더에서 강렬한 백색 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하늘의 구멍을 향해 직진하는 거대한 송곳이 되어 공간을 찢어 밝혔다. 하늘이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구멍이 뒤틀리면 쏟아져 내리던 검은 액체들이 다시 위로 급격하게 빨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껍데기들도 바람에 날리는 종잇장처럼 허공으로 끌려 올라갔다. 란드 위대한 강림이 거의 다 되었거늘 논의 비명이 대기를 찢었다. 진철은 재단 끝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모든 것이 소웅돌이 속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재단 아래 구덩이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손이 나타나 진철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어둠 그 자체였고 결코 채워지지 않을 영원한 굶주림의 헌신이었다. 진철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캠코더를 그 검은 손을 향해 내던졌다. 폭발적인 빛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진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햇빛에 비친 그의 손은
반투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폐부 안쪽의 뼈와 근육, 핏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더듬었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서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완전히 비워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진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맑게 갠 파란 하늘 위 태양 바로 패 보이지 않는 검은 점 하나가 여전히 떠 있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소고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음을. 그리고 조만간 자신의 텅 빈 내장을 채워줄 또 다른 이방인이 이 길을 찾아올 것임을.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기괴하고 뒤틀린 미소가 번졌다. 어서완 여기는 참 가죽 말리기 좋은 곳이야. 진철의 목소리가 마른 바람에 흩어지자 사라졌던 소결이의 숲속에서 수천 개의 마른 껍데기들이 일제에 사락거리며 대답했다.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가슴 속을 파고드는 바람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다만 탕 빈 늑골 사이를 훑고 지나가며 휘파람 같은 기분 나쁜 소리를 낼 뿐이었다. 진철은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았다. 투명하다 못해 창백한 피부 너머로 잡초가 무성한 땅바닥이 비쳐 보였다. 그것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자의 증거였다. 육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대가는 영원한 공허였고 그 공허는 이제 그의 새로운 본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유정표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낮과 밤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태양은 그저 머리 위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안구처럼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한때는 뜨겁게 느껴졌던 햇살이 이제는 가죽을 빳빳하게 말려주는 건조기의 열풍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느꼈던 갈증이나 허기, 공포 같은 감정들이 아주 먼 전생의 기억처럼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단 하나. 뭔가를 채워 넣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갈망이었다. 멀리서 타이어가 차가를 지식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지만 소거리의 대지에 불이 박힌 진철의 감각은 그것을 예민하게 포착해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목뼈가 돌아가는 소리 대신 바짝 마른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검은색 가스유리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차 안에는 젊은 남녀가 타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지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의 생기 넘치는 혈색과 긴장 섞인 흥분은 진철의 텅 빈 가슴 속에서 일종의 진동을 일으켰다. 저기의 실례합니다. 차가 진철의 앞에 멈춰 섰다.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어왔다. 남자의 목소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온기는 진철의 차가운 가죽에 달 기분 나쁜 수증기를 만들어냈다. 진철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 구멍을 가리기 위해 낡은 코트 깃을 여몄다. 이 근처에 소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정표가 너무 낡아서 잘 안 보이네요. 혹시 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지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우물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남자의 귀에는 그저 친절하고 인자한 동네 아저씨의 목소리로 들리는 모양이었다. 아, 소결이요. 잘 찾아오셨네.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아주 공기 맑고 조용한 마을이지요. 진철의 손가락이 숲 안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뻗자 보이지 않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울창한 숲 사이로 잘 닦인 홀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 그곳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던 벼랑 끝이었다. 하지만 진철의 의지가 닿는 순간 공간은 비틀리고 왜곡되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을 입구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우와, 진짜 마을이 있네. 오빠, 내비게이션에는 안 뜨는데 신기하다. 역시 이런 곳이 숨은 명소라니까. 여자가 환호하며 카메라를 고쳐 지었다. 진철은 그 여자의 목을 보았다. 가느다란 목줄기를 따라 박동하는 경동맥, 그 안을 흐르는 뜨겁고 신선한 티. 그것은 이 마을의 태주의 가장 탐내는 영양분이었다. 진철은 입가에 경련하듯 미소를 지었다.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찢어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마침 축제 준비로 바쁘답니다. 외지인들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는 귀한 구경거리가 많을 테니 서둘러 가보세요. 축저히 와운 좋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남자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가 오솔길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평화로 보이던 숲의 풍경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무들은 기가하게 뒤틀린 팔다리를 뻗어 차의 뒤를 가로막았고 길바닥은 끈적이는 타르 같은 액체로 변해 탄혈을 집어삼키듯 출렁였다. 하지만 차 안의 연인들에게는 그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느낌일 뿐이었다. 진철은 그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걷지 않았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벼운 먼지처럼 공간의 틈새를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사라졌던 소결이의 건물들이 하나둘씩 허공에서 조립되듯 나타났다. 낡은 정미소, 부서진 마을 사무소, 그리고 광장의 거대한 재단. 불타버렸던 건물들은 재로 만들어진 신기루처럼 다시 솟아올랐고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껍데기들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서 있었다. 지민의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은 정미소 지붕 위에 거꾸로 매달려 텅 빈 눈으로 SUV를 내려다보았고 노인은 재단 옆에서 썩은 지팡이를 짚은 채 낄낄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었다. 새로운 그릇이 왔구나. 이번에는 아주 결이 곱고 질긴 가죽이로다.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진철의 고막을 때렸다. 진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슴에 뚫린 구멍을 만져보았다. 그 구멍은 이제 곧 저들의 피와 공포로 채워질 것이다. 차에서 내린 남녀는 광경에 압도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을 곳곳에 걸린 장대 위에서 펄럭이는 가죽들이 그들의 눈에는 화려한 만국기처럼 보였고 포를 찌르는 부패치는 구수한 시골 잔치의 향기로 둔갑해 그들의 후각을 마비시켰다. 오빠, 여기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지. 여자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는지 남자의 팔을 꼭 붙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을 입구는 폐쇄되었고 하늘 위에서는 거대한 구멍이 다시금 검은 입술을 벌리고 있었다. 진철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코트를 여며 구멍을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덮고 있던 반투명한 피부를 손톱으로 긁어내렸다. 주르륵 가죽이 벗겨지며 그 안에서 수천 마리의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서 오게, 소그리는 천미지. 진철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을 전체가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장대에 묶여있던 가죽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뛰어내렸고 하늘의 구멍에서는 끈적이는 촉수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와 남녀를 향해 뻗어 나갔다. 공포로 하얗게 질린 남자의 얼굴을 보며 진철은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저 남자의 가죽은 자신의 텅 빈 내장을 채워줄 훌륭한 안감이 될 것이다. 저 여자의 비명은 마을의 끊어진 박동을 다시 살릴 활력소가 될 것이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너희도 나처럼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진철은 자신의 손을 뻗어
남자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검은 실들이 흘러나와 남자의 눈과 입, 콧구멍 속으로 파고들었다. 남자의 몸이 기괴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피부 아래에서는 뭔가 꿈틀거리며 뼈를 깎아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광장 한복판에서 시작된 비와내기 의식은 달빛조차 삼켜버린 어둠 속에서 더욱 격렬해졌다. 진철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눈이 그토록 집요하게 가죽을 말렸는지, 이 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방인을 유혹하는지. 그것은 굶주림이었다. 채워도 끝이 없는 존재의 근원적인 공허함.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진철의 가슴 구멍에서 강렬한 검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빨아들여 응축시켰고 소결이는 다시 한번 지도 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정적이 찾아온 패너 위로 다시금 마른 바람이 불어왔다. 이정표 앞에는 이제 두 개의 새로운 그림자가 진철의 뒤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고 입술은 꿰매져 있었지만 그들은 진철과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철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검은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이정표 옆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다. 이제 곧 또 다른 차 한 대가 지도를 보며 길을 헤매다 이곳에 멈춰 설 것이다. 다음 손님은 누가 될까? 그의 마지막 속삭임이 잡초 무성한 들판을 지나 숲 너머로 사라졌다. 말은 다시 잠들지 않았다. 그저 더 신선한 가죽을 얻기 위해 숨을 죽인 채 다음 먹잇감을 기다릴 뿐이었다. 소교리의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단지 가죽이 바뀌고 주인만 바뀔 뿐. 그리고 그곳에 발을 들인 누구도 자신의 껍데기를 온전히 가지고 나갈 수는 없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이제 그의 내면에서 들려왔다. 진철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 보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무르익은 참외 껍질처럼 노랗게 들떠 있었고 그 밑으로는 근육도 혈관도 아닌 검은 연기다.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소괴리의 일부였다. 아니, 소결이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SUV의 엔진 소리가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의심쩍은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진철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각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남자의 눈에 비친 소교리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운 산촌이었다. 여기 정말 신기하네. 자기야, 내려봐. 여기 공기가 완전 달라. 남자의 부름에 조수석에서 여자도 내렸다. 그녀는 목에 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진철은 그들의 목덜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선한 열기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이 고기 냄새를 맡았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갈증이었다. 진철의 가슴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 요동치며 비명을 질렀다. 채워요. 저들의 생명으로, 저들의 공포로 이 영원한 허기를 채워. 어서 오십시오. 마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철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지면을 밟지 않았다. 그림자가 땅을 훑으며 그를 끌어당기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었다. 남녀는 진철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진철의 뒤틀린 가죽 대신 인자하게 웃고 있는 윗집 아저씨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소그리의 도끼가 그들의 망막을 이미 온시킨 탓이었다. 세 사람이 말을 광장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절이된 자들의 뼈와 말라비틀어진 가죽을 엮어 만든 기괴한 탑이었다. 원 아저씨,
저건 뭐에 무슨 조형물인가요?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재단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본능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진철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튕겼다. 그 소리와 함께 말을 감싸고 있던 따스한 햇살이 순식간에 꺼졌다. 하늘은 잉크를 뿌린 듯 검게 물들었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눈동자를 닮은 구멍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환각이 걷히자 남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보았던 평화로운 마을은 온데간데없고 사방에는 썩어가는 가죽들이 장대에 매달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헤이, 이게 뭐야? 오빠, 나가자, 빨리.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차를 향해 뛰려 했지만 이미 길은 없었다. 리기아 서 있던 자리는 거대한 늪처럼 변해 차를 절반쯤 집어삼킨 상태였고 숲의 나무들은 가시 돋친 팔을 뻗어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다. 어디를 가시려고? 이제 막 잔치가 시작됐는데. 진철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마리의 벌레가 한꺼번에 날갯짓하는 듯한 숨이 남녀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 들었다. 재단 뒤에서 껍데기들이 기어 나왔다. 지민이었던 것, 론이었던 것,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자였던 것들이 관절을 꺾으며 그들을 애워쌌다. 그들은 입을 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텅 빈 눈동자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돈 드릴 대로 다 드릴 테니까. 남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진철은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이제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피워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채워야 한다는 갈증만이 그를 지배했다. 비워야 비로소 영원해지는 법이다. 진철이 손을 뻗자 재단 위에서 검은 실들이 쏟아져 나와 만녀의 몸을 칭칭 감았다. 실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뻗어 나갔다. 그들의 비명은 금세 잦아들었다. 아니,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의 영혼이 실을 통해 빨려나가는 동안 육신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서서히 고그라들기 시작했다. 진철은 그 과정을 황홀경 속에서 지켜보았다. 남자의 가죽이 깨끗하게 벗겨져 공중에 뜨고 여자의 생기가 재단으로 흡수되는 광경은 잔혹하면서도 숭고할 예술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의식이 끝났다. 광장에는 두 개의 새로운 가죽이 장대에 걸려 펄럭였다. 방금 전까지 생기 넘치던 연인의 얼굴은 이제 박제된 짐승처럼 무표정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철의 가슴에 있던 구멍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했다. 저들의 공포와 생명력이 그의 텅 빈 내부를 채워준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무거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죽이 아니었다. 그는 소그리의 새로운 집행관이자 이 영원한 지옥의 주인으로 거듭났다. 하늘의 구멍이 천천히 닫혔다. 말은 다시 고요해졌다. 부서진 건물들은 재로 돌아가고 썩은 냄새는 다시 구수한 흙냄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처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돈되었다. 진철은 마을 입구의 낡은 이정포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로는 지민과 노인, 그리고 방금 추가된 두 의원인의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들은 이제 진철의 의지에 종속된 소결이의 부속품들이었다. 진철은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품 속에서 낡은 담뱃갑을 꺼냈다. 내용물은 없었지만 그는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 연기 대신 서늘한 냉기가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멀리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묵직한 소리였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드는 관광버스거나 호기심에 가득 찬 탐험가들의 차량일 것이다. 진철의 입가에 찢어질 듯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몸매 무새를 가다듬었다. 낡은 코트가 바람에 휘날렸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소결이의 검은 태양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길을 잃으셨나 보군요. 진철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다. 소결이의 경계가 다시금 흐릿하게 일렁명 다음 희생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이곳에 들어오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나가는 문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소결이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가죽의 비명과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소결이는 당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가죽재 벗겨내어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른 바람이 불어 애정표를 때렸다. 소결이라는 글자가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가 사라졌다. 사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무언가를 씹어 삼키는 듯한 기괴한 소리만이 숲의 심연 속에서 매비칠 뿐이었다.